예, 해치오 인사이트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뭐 동물 복지나 관련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배양육 푸드테크 스타트업 심플 플래닛의 정일도 대표 모시고 배양육이 뭔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하, 제 배양육이라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좀 모셨는데 먼저 우리 정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심플 플래닛의 대표 정일두라고 합니다.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학사로 전공을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화학생물공학부로 박사 수료를 마치고 안국약품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창업을 5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2번의 엑식 경험과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 경력이 특이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수료까지만 하셨네. 네, 맞습니다. 빨리 논문을 쓰셨어야 되는데. 아하, 그러시군요. 직접 창업이 5건이에요. 그 저 2건은 이제 엑시트도 경험하셨다는데 어떤 사실 직접 창업보다는 저는 엑시트 경험하는 그 업종이 좀 궁금해요. 예. 제가 그 과외 연결해주는 플랫폼과 아. 반려견 산책을 도와주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엑시트를 아, 경험했습니다. 과외를 연결해. 요즘 한참 이 사교육이 윤석열 대통령이 막 난리인데, 그러니까 과외를 좀 내가 좀 배우고 싶은데 좀 그 뭐라 그러나 인증된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그 저렴한 가격으로 배우고 싶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연결된 플랫폼. 반려견 산책은 어떤 거예요? 그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이렇게 예. 산책을 시켜주는 예. 그런 알바와 이제 고객을 매칭시켜주는 아. 플랫폼을 개발을 아하, 했었습니다. 고객이 바쁘시니까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강아지를 이제 반려견을 산책을 못 시켜주면 우리한테 신청하시면 이렇게 좋은 그 산책해 줄 수 있는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하고 같이 해주는 그런 서비스네요. 예, 맞습니다. 와, 엑시트까지 성공하셨다. 그럼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아. 자, 그 심플 플래닛. 제가 사실 이름을 회사 이름을 보면서 왜 심플 플래닛인가? 어떤 회사예요?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네, 심플 플래닛은 세포 배양 플랫폼 기술과 조직화 기술로 기능성 미래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소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심플하게 이것을 개발을 해보자라는 이런 비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플래닛이라는 단어는 저희 회사의 기술이 추후에 우리 지구에 좀 기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플래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플래닛, 플래툰. 저는 이 전쟁 얘기도 막 생각나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심플,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자. 그런데 저 궁금해요. 사실은 이 배양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대체육 이런 건 들어봤는데 배양육을 해요. 달라요. 대체육하고 배양육이 뭡니까? 좀 대체육하고도 좀 이렇게 비교 좀 해봐 주세요. 예, 일단 대체육은 콩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고기 맛이 나는 어떤 콩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양육은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나 돼지 같은 이런 개체에서 조직을 떼어내서 그 조직으로 이제 그 세포를 증식 배양해가지고 이제 고기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무식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기를 떼어내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고기라고 치고 떼어내서 이걸 배양육에서 이렇게 증식을 시킨다, 그러니까 키운다는 거잖아요. 키워서 이제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예, 맞습니다. 아하,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곳을 생각해 보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막 유행해갖고 뭐 그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뭐 그 시험관에서 뭐 만들어내는 그 백신이 있고 뭐 계란 무균 계란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 계란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배양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여러 개체에서 요 소량의 조직을 떼어내서 그 조직 안에 들어있는 세포를 증식 배양해서 이제 고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뭐 해양 생태계가 계속 무너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해양에 살고 있는 연어 뭐 이런 개체의 조직을 떼어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캐나다 자연산 연어를 저희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로서 좀 이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궁금한 게 그냥
마트 가서 고기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입 고기도 있고 뭐 한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고기다 그러면 수입 고기도 있고 한우도 있고 그런데 그럼 사 먹으면 되지. 왜 배양육이 필요한지 이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건 대체육도 있고 그런데 왜 배양육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일단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축산에 사용되는 토지는 전 세계 농경지의 사용량의 83%를 차지를 하고요. 아, 그리고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곡물량은 전 세계 사용량의 이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고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식량 생산 시스템에는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그 기존의 농업과 축산 시스템에 보완을 하고자 요 세포 농업 기술이 필요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로 요 세포 농업 기술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하, 잠깐만요. 이제 궁금한 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전 세계 농경지 사용량 83%가 이 축산과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맞아. 우리도 대관령 가면 이렇게 쫙 토지 벌쳐놓고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가축의 먹이로 곡물량 맞아요. 옥수수도 그 동물 먹이려고 하고 뭐 대두도 동물 먹이려고 한다고 제가 그 소시적에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키우면 가운데 있는 건 사람이 먹을 거고 외부에 키우는 건 전부 다 동물 사료로 쓰는 거라고 그런 얘기들 누가 하시더라고요. 아하, 세포 농업 기술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그 세포 농업 기술은 어떤 겁니까? 아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세포 농업 기술이 그 농업뿐만 아니라 지금 수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거 고기만 만드는 게 아니네요. 이게 말 그대로 세포를 사용해서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나 이런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이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의 이제 MIT 공대 연구진은 그 벌목 산업의 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양 목재 기술 또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농업이란 여러 가지의 이제 개체나 이런 그 구조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포를 배양해서 어떤 산업에 도움되고자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아, 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벌목할 때 배양 목재라고 그러니까 금방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막 배에서 다시 키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수품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필요한 목재들을 세포를 따로 증식시켜서 이게 목재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걸 쓴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양육도 세포를 단백질 세포라나 이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건데 그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게 고기만 아니라 지구 부담도 제가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 이거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예. 이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앞으로는 다 감당이 어려울 거다. 하기야 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하듯이 중국에서 원래 소고기 잘 안 먹다가 막 입맛이 소고기로 돌아서서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하듯이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새로운 옵션인 거예요? 일단은 배양육은 기존 농업 시스템의 수평 발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포 배양을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지구 자원을 사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통해서 지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플 플래닛에서 생산하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원료를 1톤을 생산하게 되면 나무 5만 5천 그루를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 16,000톤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식품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세포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 뭐 순환, 뭐 지금 말씀드린 심플 플레이에서 이제 배양육을 1톤을 만들면 나무를 5만 5천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뭐 이산화탄소 16,000톤을 감소시킨다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원료가 단백질과 지방 두 가지의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단백질과 지방 원료를 이제 일단은 지금 소의 개체에서 떼어낸 조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좀 추구하고 있는 환경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막 탄소 제로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는 소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소가 되새김질해 갖고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의 개체에서 뛰어난 이런 세포를 가지고 지방도 만들어요. 전 단백질만 만들었는데 지방도 만듭니까? 저희가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 심줄, 소 비계를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지방에도 두 가지 종류의 지방산이 존재를 하고요.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네, 지방산이 예. 존재를 하는데 예. 저희는 불포화 지방산이 높은 지방산을 또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드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저는 이 생기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앞으로 한 30년쯤 한 20년쯤 지나서 진짜 우리 배양육이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기를 먹을 때도 지금은 그냥 소고기 이렇게 뭐 툭불이요 이렇게 해서 먹는데 거기에는 이제 포화 지방산도 있고 불포화 지방산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건강에 별로 안 좋은 포화 지방산을 안 먹고 불포화 지방산을 따로 선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드실 때 네. 오늘 내가 단백질을 많이 못 네, 채웠다라고 그죠. 하면 스테이크 고기를 구워서 저희 단백질 파우더를 위에 좀 뿌리셔서 네. 그래서 드시면은 하루에 이제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양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전 공감해 가는 게 제가 요즘 PT를 받으면서 우리 코치가 저한테 항상 그러셔요. 꼭 운동하고 나면 단백질 드셔야 된다. 안 드시면 이 운동하는 효과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요만큼을 먹더라도 파우더를 더 첨가하면 배가 효과가 배로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아하,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좀 뭐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어디 소고기 다시다 우리 옛날 네. 어릴 적 생각 소고기 그런 그 다시다 뭐 소고기 맛이 나는 다시다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배양육이 아니라 그냥 그 화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고기를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고기, 그리고 두 번째는 콩고기, 네. 세 번째는 유청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청단백질. 우유로 만든 단백질. 아, 근데 요것들하고 저희가 만드는 배양세포 단백질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필수와 비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뭐 최소 6배, 그리고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량만 드셔도 하루에 챙겨야 될 아미노산의 함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기 때문에 차세대 미래 원료로 좀 저희가 타겟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 갑자기 궁금한 게 그 고기 먹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배양육으로 만들어서 이제 파우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배양육은 파우더 형태뿐이 안 됩니까? 아니요, 다양하게 뭐 조절이 가능합니다. 덩어리도 만들 수 예, 있는 덩어리도 거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요 배양 세포로 스테이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결국에는 스테이크는 일반 육류를 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만두나 소세지 같은 것 네. 그런 거 안에 들어가는 식품 원료를 어떻게 보면 저희 배양해서 넣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로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다가 약간 파우더를 좀 더 넣으면 효과가 좀 더 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식품의 원료로서 활용하면 훨씬 더 좋다. 아니 아미노산이 더 높아요? 아미노산이 최소 6배 그리고 최대 30배까지 높고요. 어. 그래서 이제 소량만 드셔도 뭐 예를 들어 소고기 1kg를 드시는 것보다 저희 원료 0.3g만 드시면 동일한 아미노산 함량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좋은 원료인 거죠. 네. 아하, 저는 시대가 점점 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이게 환경 소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저 아프리카에 그 기아 뭐 대책 기구도 많고 굶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런 배양육 파우더를 어떤 형태든 식품 형태로 공급하게 되면 뭐 0.3g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뭐 분유에도 넣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UN 총회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미션을 위해서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제정된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UN SDGs라는 그런 목표인데 거기 안에는 17가지의 과제가 존재를 하고요. 저희 심플 플래닛에서는 그 17가지 과제 중에 4가지의 과제에 집중해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됐을 때에는
이런 기아 종식이나 뭐 기후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유엔에서 17가지 과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중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요? 네 가지. 네 가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죠? 그러면? 뭐 기아 종식 기아. 그리고 그 육지의 생태계 보존 육지 그리고 생태계, 해양 생태계 해양 보존, 생태 보존. 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뭐 기후 변화. 좀 긍정적인 부분. 기후 변화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들이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수온에 따라서 갑자기 맞습니다. 참치가 막 동해안에서 맞습니다. 잡힌다고 그러고 막 네네. 그러는 거 볼 때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좀 우리 대표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왜 이 갑자기 배양육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 강아지 반려견 그, 그 반려견 산책해 주는 거, 그다음에 또 예. 하나는 이제 과외 연결해 주는 선생님 연결하셨는데, 진짜 전공으로 이렇게 갑자기 살리셨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신 겁니까?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창업이라는 것을 너무 하고 싶었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창업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대학원 시절 때 공부했던 이런 기술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받았습니다. 그 기회가 저랑 같이 이 대학원 과정을 했던 선배분들이 지금은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교수분들이신데 그 교수님 두 분께서 제게 이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같이 창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제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보다 요 기술 기반의 사업이 앞으로 우리 지구에 조금 환경적이나 사회적이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협업을 해서 뭐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 대학원 같이 공부하시던 선배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네. 활동하고 계신데, 그 선배들이 이런 거 한번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좀 만들면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물론 업종은 다르지만 예. 창업 경험이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걸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는 사실은 배양육해서 단순하게만 생각했어요. 왜 단순하게 생각했냐면, 이 사료를 줘야지, 그럼 사람이 또 투입돼야지, 뭐 여러 가지 뭐 기계적인 것도 있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사실은 이렇게 배양하는 거잖아요. 예. 배양이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지하철 같은 데 가도 스마트팜, 그래서 막 식물도 많이 키우고 그러듯이 맞습니다. 그 배양육도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수경 재배랑 되게 비슷한 어떻게 보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되게 클린한 공간에서 실험실 내에서 되게 클린한 방법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이슈나 뭐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꼭 필요한 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우리가 요즘 식품에 보면 GMO 식품, 그 유전자 변형 뭐 콩 갑자기 큰 이런 거 갖고 뭐 아이들한테 이거 먹이면 안 된다, 이거 좀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그 뭐죠? 광우병 사태 났을 때도 동물성 사료를 먹으면 뭐 이렇게 해서 안 좋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배양육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는 거 있습니까? 예, 배양육이 판매가 되려면 네.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그렇죠, 그래야 되고요. 되겠죠. 식약처 승인 조건에 이제 DNA를 건드려서 네. GM에 걸리게 되는 네. 그런 뭐 파스빌리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GM 이슈에 전혀 걸리지 않는 기술로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분이 식용이 가능한 성분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셔도 전혀 이슈가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갑자기 식용 된다 그러니까 먹는 화장품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우리 한동안은 또 화장품을 뭐 이렇게 얼굴에 바르지 말고 먹을 정도로 좋은 거다, 자연이다 그래서. 자, 그럼 그 GM이라는 게 이제 유전자 변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전자 변형에는 만약에 이게 그 해당이 되면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난다. 아예 그런 거에는 그 안전하다라는 말씀이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식약처 말고 어디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승인해 준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싱가포르에서 20년 11월에 이미 네. 판매 승인이 났고요. 아. 그래서 레스토랑도 있고 판매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싱가포르에서? 예.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미국에서 네. 미국 FDA
에서 이제 승인이 나서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올 산업이고 앞으로 꼭 와야지만 이게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이점이 생긴다.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2020년부터 예. 레스토랑도 있습니까?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양, 그러니까 진짜 그냥 고기를 도축해서 잡은 고기가 아니라 배양육을 가지고 만드는 레스토랑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싱가포르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근데 FDA에서도 벌써 승인이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FDA는 처음 된 건가요? 작년 11월에 이제 첫 번째 승인이 났고 네. 지난주에는 이제 그 미국 농림부에서 이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2개 회사가 요 배양육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아, 배양육 상품을 다른 회사들이 이제 팔고 있는 회사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식품 회사도 뭐 CJ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막 이제 많이 저기 될 텐데,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미래 산업으로 이제 이 배양육은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포부로 잠깐 간단하게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 심플 플래닛은 앞으로 이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그 해외로도 진출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기술 개발 그리고 경제적인 이점을 바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인류의 건강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식량 안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대표님한테 간단하게 좀 말씀만 들었는데 다음에는 우리 이거 기술 뭐 관련된 그 소장님 좀 한번 좀 모셔볼 테니까 좀 뭐 바쁘시겠지만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심플플릿의 정일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치의 세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 대표님과는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